저는 올해 82 정금자라고 합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조용히 꺼내놓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살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때는 80을 넘겨 산다는 말을 들으면 그건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이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고 밤에 눈을 감을 때는 그저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제 인생을 돌아볼 여유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돌아보고 싶어도 돌아볼 틈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오늘을 잘 넘기면 내일도 또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남편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됐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그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좀 한가해지겠지, 언젠가는 쉬는 날도 오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더군요. 제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도 않았고 괜히 허튼 소리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사업 소환도 참 좋았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비교적 잘 풀렸고 사람을 속이거나 요령을 피우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도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또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말없이 밥을 먹고 씻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살다가 몸이 남아나겠나 싶었습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아무리 젊어도 한계가 있는 건데 남편은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만 버티면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 덕에 우리 집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돈 걱정을 크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세 날짜나 학원비 때문에 밤잠을 설친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아낌이 없었고 집안 형편 때문에 못해본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저는 한 번쯤 망설이긴 해도 결국은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이 없었지만 아이들 교육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한테 쓰는 돈은 아끼는 거 아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딸 둘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고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들을 때면 저는 괜히 더 바르게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 유학도 다녀왔고 낯선 나라에서 공부하며 고생했을 생각을 하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었던 형편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다들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위들이었고 결혼식 날 저는 속으로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만큼은 잘 보내놨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종종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인생을 잘 살았구나. 크게 모난 데 없이 아이들 굶기지 않고
남편과 함께 여기까지 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늘 그렇게 흘러가 주지는 않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평온함이 오히려 불안의 전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정말로 예고도 없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던 사람이 저녁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던 택시 안의 흔들림, 응급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시간, 시계 초침 소리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표정만으로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조심스러운 설명과 길어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인생이 여기서부터 달라지겠구나.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살아는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눈을 뜨고 있었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쌓아왔던 기억과 판단력, 생각하는 힘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지능은 3살 정도 아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아 있는데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조금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예전의 남편이 아니구나. 함께 늙어가기로 했던 그 사람은 이미 멀리 가버렸구나. 그렇게 남편은 20해를 살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는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그 20해 동안 제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로만 살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고 때로는 하루 종일 곁을 떠나지 못하는 감시자 같은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을 깨워시키고 밥을 떠먹여주고 약 봉투를 하나하나 확인해 약을 먹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혹시라도 길에서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이동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지금 밥을 먹어야 하는지,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왜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되는지. 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들어도 그때마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아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자고 일어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어젯밤에 귀신을 봤다고 했고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자기 부모가 집 앞까지 와서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은 너무도 진지해서 처음에는 제가 오히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그렇게 믿어지는 세상이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이유도 없이 제 다리를 이로 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리에 시뻘겋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밤에 혼자 화장실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아프니까 그런 거라고, 이제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게 된 거라고 스스로를 수없이 달래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픈 가족이 집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마음의 준비부터 하게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지는 않을지, 어디론가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을지 눈을 감고 있어도 귀는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을 자면서도 잠을 자지 못했고 아침이 와도 전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운명을 살게 되었나?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남편이 벌어놓은 돈은 그렇게 병원비와 간병비로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병수발로 모든 걸 써버리고 떠났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정말 허무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딸 둘은 착한 아이들입니다. 나쁜 아이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집이 부유할 때 모든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의 시간은 주로 제 몫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착한 녀석입니다. 너무 착해서 탈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수발을 도우느라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장가도 못 갔고 어느새 그 아이도 늙었습니다.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그 아이 인생을 잡아먹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정말로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20해 동안 이어지던 시간이 그날로 끝이 난 것 같았고 그날 이후의 세상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으니 나도 그만 가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더군요. 살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틸 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다가 정작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숨을 하루하루 이어가게 만들 뿐이더군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밤이 되면 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봐야 할 사람도 없고 기다려야 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루가 또 오고 또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몸은 여전히 살아가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며칠 전에는 꿈을 하나 꿨습니다. 아주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도 아니었고 병으로 누워있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든 채로 조용하고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말없이 제 앞에 서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하더군요. 당신이 너무 고생했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먼 곳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 몸 건강히 지내라.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천천히 제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었고 붙잡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내줘야 할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에는 알 것 같았습니다. 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잠에서 깬 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20해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을 그날 처음 들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듣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 녀석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들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괜히 위로하려 들지도 않았고 섣부른 말을 보태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말로 다 하지 못한 시간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딸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딸들이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온 아이들이고 또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꼭 이성대로만 움직여 주지는 않더군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자그마한 건물 하나를 두고 서로 어떻게 나누는 게 맞는지 이야기가 오갈 때면 제 마음 한구석이 자꾸 서늘해집니다. 그 건물에 얽힌 시간과 고생이 그저 숫자와 몫으로만 정리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흘린 땀과 눈물은 서서히 흐려지고 남아있는 것만 또렷해지는 모양입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문득 제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질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나도 빨리 남편 있는 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눈이 떠지고 창밖에서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오가고 시간은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사람 생명이라는 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부러 애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놓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날씨가 괜찮은 날에는 산책을 하고 가끔은 벤치에 앉아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각자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저 혼자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창가에 앉아 밖의 풍경을 한참 바라봅니다. 계절이 바뀌고 나무의 색이 달라지고 해가 지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아직 이 시간 속에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지만 저는 이제 그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고 가끔 멈춰 서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와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힘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아프지 않게 흘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저와 비슷한 나이에 서 계신 분들이라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마음속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금자입니다. 82을 살았습니다. 잘 산 인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조용히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